딱딱하다. 원형 조그만 살을 잡은 내 손에 힘을 더 주고 입을 꽉 다물었다. 속도를 더 냈다. 빠르게 반경이 넓어지고 작은 구덩이가 만들어졌다. 등산 가방에서 검은 비닐봉투를 꺼내고 수건을 감은 물건을 넣었다. 두 손을 모았다. 옆에 그녀도 두 손을 모았다. 그 창백한 얼굴엔 식은땀이 줄줄 흘리고 있다. 다 됐어. 이건 죽을 때까지, 죽은 후에도 비밀이야. 그녀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서 빽빽한 나무숲을 헤치며 묶어놓은 빨간 실을 따라서 감으며 내려갔다. 나 고등 2년 수능 준비에 올인해야 하는 도중에 산에서 잠시 수양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다시 뜨거워지기는 불가능하다. 내 가슴에 mul직한 슬픔의 덩어리가 들어섰다. 내 마음에서 웃음을 가져가 버렸다. 차가운 숫자들이 내 머리에 들어와 안정시켰다. 수학 문제, 과학 문제가 나를 구원하여 주는 듯 무표정하게 들어왔다. 나는 미친 듯이 문제에 빠져들어갔고 점수는 점점 상승하였고 나는 이대를 지원 합격하였다. 조심스레 이사의 길을 갔다. 한 번은 고향에 가서 수소문을 하여 보았다. 그녀의 홀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녀는 가까스로 고졸 후 상경하였다 한다. 그녀와 그것은 내 생활에서 사라져갔다. 대학병원 소아과 전문의 교수가 되어 한 센터를 맡고 일에 파묻혀 지냈다. 어린 생명 하나하나 지키는 일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다. 난 그 산을 1년에 한 번 상영한다. 세월 따라 나무들은 더욱 기묘하게 자라 얽히고 설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내 주축으로 그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고 내려온다. 그 선택밖에 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자책하고 나 자신이 싫어지나 이 삶이 다하도록 책임을 지리라 다짐하며 내려온다. 한적한 산중길에 한 여자가 후덜후덜 떨며 산행하고 있었다. 행여 그녀 15년간 소식 없이 지냈는데 아니네.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쳐대는데도 얇은 옷차림에 쓰러질 듯 걸어갔다. 아랫배를 보니 약간 불러 보였다. 얼굴은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헉헉거려 그 숨소리가 내 가슴을 쳤다. 난 무심한 듯 앞서가다 다시 돌아와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 몸으로 산행은 무리입니다. 내 명함을 주고 그녀를 감싸듯이 해서 찬바람과 싸우며 내려와 하행 버스를 탔다. 마을 시장으로 가서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녹여주고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여자는 손살에 치며 거부하였다. 괜찮다고 하나 괜찮지 않은 여자를 놔두고 올 수 없어 그녀의 집 근처로 운전하고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내려주었다. 허름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난 돌아섰다. 오지랖다는 마음에 앞서 여자의 상태가 너무 위태로워 보여 방치할 수가 없었다. 몇 시간 후 그녀에게 전화했다. 그녀가 받아서 안심했다. 먹을 것을 사다 문 앞에 둬야겠다. 그 후로도 난 근무 중에 그녀가 계속 떠올랐다. 헉헉거리는 숨소리, 쏟아지는 식은땀들. 변두리에 사는 그녀의 방에 나는 정신적으로 얽혀져 버렸다. 그리고 그 불러오는 배도. 그 안에서 자라는 생명은 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살려주세요. 작으나 분명한 생명 신호. 내가 꼭 지켜야 할 신호였다. 만삭이 다 된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아기 아빠로 살게 해달라고 하였다. 여자의 남편으로도. 여자는 눈물만 뚝뚝 흘렸다. 아기 아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 한다. 빚에 쫓기어 자살하였다고 하였다. 여자의 아버지는 감옥에 수감 중이라고 하였다. 난 여자를 꼭 안았다. 혼인신고를 하였고 얼마 후 아기는 세상에 나왔다. 난 아빠가 되었다. 응애응애 조막손을 꼬물거리며 우는 아기. 아기의 손을 만지며 난 다짐하였다. 이 두 생명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소중한 보물들이었다. 일을 할 때도 더욱 힘이 났다. 마당 넓은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세 식구가 오손도손 살았다. 아기가 4살이 되는 해였다. 화경이 아빠 얼굴과 다른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가 수상하다고 딴지 걸며 진자 검사를 요구하였다. 난 거부하였다. 내 아들은 내가 압니다. 시어머니께서 한 번씩 방문하면 아내는 몸둘 바를 모르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할 일을 하였다. 아들은 문 뒤로 숨었다. 난 어머니에게 내 집에 오려면 미리 내 허락받고 오시오 라고 하며 쫓아버렸다. 놀라는 어머니를 어서 보내버리고 내 아들과 내 여자를 꼭 안았다. 내가 지켜야 할 생명들. 어느 날 아내는 몹시 송구한 표정을 하고는 한 가지를 던졌다. 장인어른이 가석방되어 출소하는데 갈 곳이 없다 한다. 장인어른도 내 식구니 우리 집에 모십시다 하니 아내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진다. 장인어른은 늙으스레한 조그마한 노인네로 반평생을 교도소에 지냈다. 몇 달을 아내가 집밥을 해서 먹이며 보살피다가 스스로 스트레스 받았는지 제발 따로 모시자고 하여 근처 원룸에 거처를 마련하였다. 아내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며 도박증이 도졌네 하는데 난 모르는 척하며 생활비를 올려주었다. 장인어른이 한 번씩 나를 쳐다보는 이심의 눈길을 기억한다. 그 눈은 내게 묻는다. 왜 살인자와 살인자의 딸을 돌봐주는가? 아들은 살인자의 손주라는 명예까지 지게 되는데 어머니는 아예 이혼 얘기를 노골적으로 꺼내지만 난 단호하게 끊었다. 어느 날 기자분이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단호한 얼굴에 진지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아나요? 물었다. 누구? 아내 말고 내게 여자가 있었나? 헷갈리는 머리를 가다듬고 기자를 보니 고향이 K읍이죠. 그 여자와 같은 K 남녀공학 중학교 출신 아닌가요? 고향에 갔다 왔어요. 나를 꿰뚫는 눈빛이 형량에 빛났다. 올 것이 온 건가? 병원 말고 조용한 곳에서 만납시다. 내 집을 방문하고 싶어 해서 전화하고 만날 시간을 잡았다. 구태여 내 사는 곳까지 탐색하려는 까닭은 뭘까? 그녀하고도 인터뷰를 했으니 나를 찾아왔겠지. 기자분의 과거지사를 검색하였다. 몇 년 전에 강도범에 의해 딸을 잃었다. 살인자와 피해자의 만남. 나는 누구인가? 난 날 알고 있다. 난 뻔뻔히 이사란 전문직을 가지며 잘 살아가는 가식 떠는 삶을 기자는 해부하려는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썩은 낙엽부터를 거두면 오래전에 묻힌 나의 과거는 드러난다. 나 없이도 새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자. 그녀와 함께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 용기는 없지만 만들면 돼. 약간의 시간만 주기를. 약속 시간을 준비하는데 응급사건이 발생해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아내가 기자를 맞이하였다. 부디 약한 충격이기를. 그런데 다음날 나는 더 경악했다. 장인이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였다. 누구? 그 여기자분을? 왜 단늙은 노인네가? 아내는 눈물을 쏟아냈다. 기자랑 얘기하는 것을 장인이 몰래 듣고 내 집 부엌칼을 들고 여기자를 미행하다가 한적한 곳에서 찔렸다고 하였다. 나를 그 과거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 나는 알고 있어. 내 손이 한 일. 나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다. 내 살인의 카르마 수레가 삐걱거리며 돌았다. 무릎 꿇은 장인어른을 붙잡고 난 무릎 꿇고 울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장인어른을 인근 경찰서로 모시어 자수시켰다. 어머니가 더욱 비명을 질렀다. 결국 내가 알아봤어. 사단이 났어. 내가 이 무자의 끈을 끊었겠어.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20년이 흘러도 제 잘못입니다.
그 숲을 볼 때마다 후회와 뼈를 내는 고통이 밀려온다. 난 스스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미루면 더 큰 불행의 파도가 나를 덮쳐 압살시킨다. 비극의 칼날이 쩍 입을 벌렸다. 어쩔. 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내 죄를 바라보고 사죄해야 한다. 다행히 여기자 덕분에 그녀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여보세요. 나야. 20년이 지나도 난 즉시 그녀의 힘을 알겠다. 살아있어서 고마워. 그녀의 삶은 온통 죽음으로 물들어 혼돈 속에서 빨강 줄을 잡고 작은 방을 빨강 물건으로 채우며 겨우 이어가고 있었다. 난 그녀의 찬 손을 잡고 그녀와 함께 자수하였다. 살인은 소멸시효가 없다. 그 숲에 가서 그 장소를 말하고 경찰 입회하 찾아보았으나 작은 구덩이나 그 물건은 나타나지 않았다. 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사 몇 년은 반납하였다. 어머니는 차차 차분히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시겠지. 내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빠져나가고 있다. 난 내 아들과 아내를 꼭 안았다.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언제나 그 숲이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 아침이면 아기에게 잘잤니 인사를 하고 닭모이를 주고 별이 뜨는 밤이면 아들과 아기에게 책을 읽어준다. 잘자. 그녀의 동의 아래 그녀는 괜찮은 정신치료센터에 입원시켰다. 산자는 웃을 수 있는 걸까? 나를 보며 조금씩 웃는 그녀. 그녀의 삶이기를 바라며 난 그녀를 향해 웃음을 지어준다.